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라이브 진행의 신재현입니다. 오늘도 탈모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해주실 연세 리엔 피부과의 이세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 뭐 모르는 분이 이제 없으실 텐데요. 이제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성 탈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여성 탈모의 그 치료약, 미녹시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미녹시딜에 대해서 제가 이 미녹시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그 논문이나 혹은 다른 이제 문헌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도 있지만 유튜브에 과연 많은 분들 이 약을 소비하고 하는 진짜 의료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맞는 얘기도 있지만 소위 그 탈모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녹시딜이나 이런 바르는 외용제는 이게 모발을, 물론 저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 중에도 모발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약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 특히 외용제는 이 약의 성분뿐 아니라 이 약이 액상인지 혹은 크림 타입인지 어떤 타입에 따라서도 그 흡수의 정도나 바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많은 그 의사들 중에 피부과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잘못된 이런 외용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본적인 미녹시딜에 대한 내용과 어떤 외용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신뢰가 되고요. 또 우리 비욘드에 나오시는 우리 멘토 의사분들, 선생님들은 다 또 검증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죄송합니다. 않으셨는데 네. 저는 왜 이러죠? 오늘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드시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아침에 좀 허둥대다 보니까 목소리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다시 힘내서 좋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또 다시 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탈모는 뭐 남성, 여성, 뭐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갱년기 여성 탈모, 또 임신과 수유 중에 탈모인 분들 다양한 증상을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증상은 누구나 다 나 이런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알고 싶은 건 증상보다는 왜 생겼지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유일한 치료제, 미녹시딜의 모든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제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 준비한 슬라이드가 바로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 유일한 치료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뭐 다른 치료들도 많은데 단지 미녹시딜을 유일한 치료제,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다른 치료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치료제로서 공인을 받고 완전히 그 인정을 받는 치료제냐 아니면 어떤 의사의 경험치에 의해서 사용하는 치료제냐의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녹시딜은 적어도 여성 탈모,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 탈모는 여성형 탈모, 다시 말해서 여성 대머리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확실한 치료 효과, 여기서 확실한 치료 효과라는 거는 내가 쓰고 당신이 쓰고 누가 써도 어떤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다 쓰는 약만 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가 없겠죠.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가 탈모 타입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맞는 약이 있고 저 사람한테 맞는 치료가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이제 의사이고요. 하지만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적어도 그런 의사의 판단을 떠나서 이 약을 썼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유일한 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실제로 근데 미녹시딜의 설명서에 약물 설명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약은 다음의 원인에 의한 탈모 및 기타 피부병에는 효과가 없다. 약물, 영양상태, 철결핍이나 과량의 비타민 A 섭취,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화학요법, 여기 화학요법이라는 건 그 암치료 얘기하는 거고요. 항암치료. 두피의 흉터를 유발하는 질환,
두피의 흉터 또는 깊은 화상을 유발하는 모발 관리 제품, 모발을 닦는 등의 손질,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 10년 이상의 장기 탈모, 선천적인 탈모,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 네, 예외는 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여성 탈모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 상태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제가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치료제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미녹시딜의 설명서에는 이런 거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 약물의 설명서에는 이 약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썼을 때 어떤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효과라는 건 누구나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 네. 그게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녹시딜의 기전을 잘 생각해 보면 네. 이런 부분에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용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어쨌든 여성 탈모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탈모 치료의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거는 미녹시딜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유럽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 그리고 일본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여성용 탈모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미녹시딜도 있지만 뭐 판토가 같은 우리가 모발 영양제도 있고 머리에 이제 주사를 놓는 그런 모낭 주사 치료라든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모발 이식 이런 여러 가지 네. 치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치료 중에서 유일하게 가이드라인에 그레이드 A로 분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미녹시딜이에요. 여성 탈모에 네.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도발적이고 조금 뭐 건방질 수 있지만 네, 유일한 치료제 이런 제목으로 그 미녹시딜이라는 말을 이렇게 달아놔봤습니다. 또 정말 신뢰가 가는 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또 이 약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인종마다 조금 체질도 다를 수 있고 한데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이 네. 누구에게나 적용이 좀 가능하다는 게 미녹시딜의 장점인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FDA 승인 같은 거는 안전성도 그만큼 보장을 좀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약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부작용의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무엇이냐, 이 작용 기전과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네. 또 어떤 경우에 미녹시딜을 쓰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미녹시딜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요? 네, 이 미녹시딜이 왜 이 탈모약으로 쓰게 됐냐면 네. 원래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이녹실, 목시딜, 뭐 마이모닉, 네. 로게인 이런 다양한 미녹시딜 제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르는 약들이거든요. 처음 미녹시딜은 먹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이에요. 그래서 네.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그런 어떤 운동성을 조금 줄여주는 뭐 이런 식의 그 약효를 나타내는데 이 미녹시딜을 먹는 사람에서 고혈압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미녹시딜을 처방해서 먹는 사람들 중에 몸에 털이 나는 거를 관찰을 했어요. 네. 미녹시딜을 먹었더니 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몸에 털이 납니다. 잔털이 더 증가를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 수염이나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하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없던 콧수염 같은 게 생기고 그럼 이 약이 털과 뭔가 연관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털과 연관해서 이 약에 어떤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먹는 약은 전신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네. 선택성이 없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털이 주로 나고 싶은 부분은 여성들이 구렛나룻이 나고 싶은 여성은 없을 거 팔다리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는 모발이 이제 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모발에만 작용하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외용제예요. 와. 그러니까 외용제 마이녹시딜 뭐 계통의 그런 미녹시딜을 개발을 한 거고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그러면 그 미녹시딜 그 제품화되어 있는 약에 미녹시딜 성분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미녹시딜이 피부 안에 잘 흡수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부형제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약이 있고요. 네. 혹은 덱스판테놀이라는 약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알코올 베이스라든가 다양한 부형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는데 네. 제약회사들의 공통적으로 핵심 성분 미녹시딜은 들어가 있지만 그 외 부형제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이 어떤 그 미녹시딜을 쓸 경우에 네. 조금 효과를 다르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판단해 드리는 게 의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약을 그냥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거랑 네. 또 의사가 판단하고 처방을 해주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미녹시딜을 그래서 바르는 용도로 개발이 됐는데 그럼 이 미녹시딜을 바르는 용도로 모발이 자라는 그 효과가 왜 그럼 모발이 자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꼽는 기전 중에 하나는
이 미녹시딜이 원래 고혈압 약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두피에 발랐을 때 두피로 가는 어떤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하고 네, 그러면서 모발에 무슨 영향을 많이 주고 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닐까.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기전이에요. 네. 단순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미녹시딜 외에도 다양한 혈관 확장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혈관 확장제들을 실제 두피에 바르고 두피에 주사를 했을 때 정말 머리가 다 자라냐?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뭐 혈관 확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물론 혈관 확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발이 자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포타슘 채널과 연관돼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 세포 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과연 뭐 때문에 진짜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다른 혈관 확장제와 다르게 유독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머리털이 자라는지 잘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머리가 자란다는 네네 머리가 자란다는 현상을 알고 있고 네. 이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전성은 알고 있지만 왜 이게 자랄까 그 정확한 메커니즘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느냐 미녹시딜의 효과는 털을 굵어지게 해주고 조금 길어지게 해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미녹시딜은 우리가 모발이 자랄 때 여러 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생장기, 뭐 퇴행기, 휴지기, 그리고 머리가 이제 빠지는 엑소젠이라는 또 시기가 있고 탈락기가 시기가 있고 그런 이제 주기가 있는데 탈모가 진행되는 모발들은 그 모발이 잘 자라는 생장기 기간이 짧아지고 퇴행기나 휴지기 기간이 길어져요. 네. 다시 말해서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모발이 약하게만 나고 제대로 길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녹시딜을 바르면 생장기가 길어집니다. 네. 생장기가 길어지니까 모발이 충분히 길어질 수가 길어지고, 있고 조금 더 굵어질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미녹시딜의 또 하나의 효과는 그 아예 머리털이 없던 자 예를 들어 손바닥에 미녹시딜을 바른다고 해서 털이 나진 않아요. 네. 근데 없던 부분이니까요, 네네. 털이. 원래 모근이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면 모근이 굉장히 약화되고 이제 털이 잘 안 나는 부위가 있어요. 네. 하지만 자세히 그 부분의 피부 안에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모발의 그 원인, 그 근원이 되는 모낭세포, 줄기세포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에 미녹시딜을 바르면 잔털을 만들어줘요. 물론 그렇게 털이 완전히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우리 지금 이 유지하고 있는 이 길고 굵은 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굵은 털이 자라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잔털이 좀 올라오기 위해서 빈자리를 좀 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미녹시딜의 적응증은 거의 모든 탈모증. 네. 네. 앞에 제가 여성형 탈모에 쓰는데 미녹시딜의 설명서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영양 결핍에 의한 탈모엔 효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제 네.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나 영양 결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돼요.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약과 같이.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의 원인을 개선하면서 네. 좀 더 머리를 잘 자라게 하는 보조요법으로 또 미녹시딜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은 거의 모든 탈모증이 미녹시딜의 적응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발라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말씀 나누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30분 넘게 아침에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잠깐 인사를 나눠볼게요. 네. 우리 K 그래피훈님 또 들어오셨고요. 오늘 밤 주인공님, 고촌 날다람쥐님, 뭐 김기남님 이렇게도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질문을 이제 준비하신 그 미녹시딜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이따 댓글을 좀 소화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스트레스성 탈모, 갱년기 탈모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또 이전에 많이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녹시딜 오늘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탈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녹시딜의 종류 이제 들어볼 차례죠. 네. 이게 그 미녹시딜은 크게는 먹는 미녹시딜과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먹는 미녹시딜은 공식적으로 탈모 치료제로는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먹는 미녹시딜은 또 여러 가지 우리 전신적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탈모 치료제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현재도 먹는 미녹시딜을 어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량을 이렇게 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먹는 미녹시딜을 제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미녹시딜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바르는 미녹시딜은 요즘 바르는 외용제 형태로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외용제도 용액의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네. 있고
폼 형태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스처럼. 네, 검색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겔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런 같은 용액의 형태로 돼 있는 것 중에도 그 안에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그 성분을 많이 얘기해요. 왜 이 성분이 미녹실 용액에서 그 많이 언급이 되는 성분이냐면, 미녹시딜 너무 좋은 약인데 네. 문제는 바르다 보면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그 끈적한 느낌 때문에 좀 가려움증도 좀 생기고요. 네. 또 그런 끈적한 느낌과 별개로 미녹시딜 바르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자극성 피부염이라든가 혹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같은 피부염이 생겨서 네.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뭐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나고 가려워서 도저히 못 바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주범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을 빼고 나오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와, 좋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폼 타입으로 나오는 로게인이라는 것이 네.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을 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용액 성분 중에서도 요즘엔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빼고 나오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고 좀 뭐 불편을 주는데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그냥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왜 미녹시딜에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들어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프로필렌 네. 글라이콜이 들어있는 거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네. 약간의 보습의 역할도 해주고요. 미녹시딜을 그 용액 안에 잘 녹아들게도 해주고, 네. 또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 방부제 역할도요. 네, 그러면서 또 피부 안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좋은 해줘요.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녹시딜 제제에 뭐 덱스판테놀이라든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어떤 요즘 나오는 이제 미녹시딜은 좀 시원한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 미녹시딜도 네, 있어요. 전 샴푸도 그런 거 쓰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첨가가 될수록 그만큼 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피부가 같은 미녹시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약이더라도 이분이 피부가 좀 민감하고 이런 분한테 쓸 수 있는 미녹시딜이 있고, 네. 조금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효과를 생각하고 이분은 피부가 튼튼하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효과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미녹시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타입이라든가 탈모의 종류 혹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네. 끈적거리는 게 조금 뭐 있어도 상관없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끈적거리고 그러면 좀 안 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혹은 부위가 작은 분, 부위가 큰 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바르는 미녹시딜의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흘러내리는 게 싫은 분들은 뭐 겔 타입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절히 본인한테 맞는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녹시딜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도 그렇고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미녹시딜이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대희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에 고혈압약으로 나와 있는 원래 그 오리지널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네. 이 바르는 미녹시딜은 지금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처방전이 없어도 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의약품이라는 얘기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썼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일단은 트라이 해보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네. 이 미녹시딜 쓰는 거에 대한 또 좀 뭐라 그래 과장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퍼져가지고 미녹시딜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연관 검색어가 항상 미녹시딜 부작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고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김기남님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괜찮나요 하셨는데요. 네. 뭐 그런 일반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일단 트라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약이 미녹시딜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바다님께서 이거 꼭 대답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을 지우려고 레이저를 하셨는데 속눈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냐고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속눈썹에도 미녹시딜을 바르면 효과가 있을지. 네. 자, 그 반영구 문신을 이제 지우려고 레이저를 하시면요. 네. 우리가 문신 지우는 레이저 보통 Q-스위치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를 쓰거든요. 이 Q-스위치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학술적으로만 딱 따지면 털을 없애버리는 그 제모 레이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레이저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레이저가 주변 조직에 어떤 열 손상을 주면서 그 조직을 아예 날려버리는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그 레이저마다 그게 어떤 매질에 따라 다 다르고 레이저가 같은 파장에 같은 매질을 가진 레이저라도
그 빔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문신 지우는 레이저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써서 그 멜라닌 색소를 깨는 레이저인데 네. 그 정도 손상으로는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털을 날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태워지긴 하지만 원래는 다시 나야 돼요. 모근이 날아가면 안 되는데 네. 문신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작은 손상들이 결국은 모근의 손상을 좀 만들고 속눈썹이 줄어들어요. 네. 실제로 줄어듭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근데 그런 부위에도 미녹시딜을 바르면 효과는 있을 텐데 네. 다만 그냥 눈썹이 아니고 바다님 말씀하시기에 속눈썹이잖아요. 사실 속눈썹 그 눈꺼풀에는 미녹시딜 바르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미녹시딜 그쵸. 약제 자체 자극도 있고 또 눈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염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미녹시딜이 어쨌든 혈관 확장제인데 이 미녹시딜을 바르고 눈이 충혈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속눈썹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발랐는데도 눈이 충혈된다 혹은 눈이 뻑뻑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혈관 확장 기전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속눈썹에는 예전에 라티세라는 약이 있었어요. 라티세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속눈썹에 바르는 그 원래는 이제 녹내장 안약인데 네. 그 털을 좀 증가시키는 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티세라는 약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같은 성분의 녹내장 약이 지금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병원에 오시면은 피부과 병원에서 그 눈 속눈썹 증모제 역할로 쓸 수 있는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안약을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오, 네. 그래서 미녹시딜은 바르시면 안 돼요. 속눈썹에는. 바다님 네. 유의하시고 좀 꿀팁이니까 병원에서 처방전 있는 약품을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응원합니다 닥터 벤데타님의 질문과 또 저희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른 지 1년이 넘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미녹시딜에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뭐 5%를 바르고 계신다고 한 거 보니까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적정한 용량, 잘 바르는 방법 오늘 여성분들 위주긴 하지만 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미녹시딜은 그 여성용은 보통 2%, 3%를 여성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남성용이라고 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 남성용이 아니라 사실은 털에 대한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여성들은 2%, 3%를 해놓고 남성들은 5%라고 해놨냐면 네. 실제로 약을 써보면은 미녹시딜에 대한 반응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좋아요. 남성 탈모의 부위에 미녹시딜을 발라가지고 네. 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들은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다른 부위에 털이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물론 이것도 여성들에 따라서 굉장히 미녹시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고 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분이 또 계세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2% 내지 3% 미녹시딜만 바르는데도 콧시험이 증가하고 구렛나루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바른 게 아니고 네. 머리에만 머리에다 바른 바르는데도 건데. 다른 부위에 털이 증가하는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남성들은 다른 부위 털이 좀 증가를 예를 들면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괜찮잖아요, 조금. 어차피 저희 면도도 하고 네. 남자들 좀 이렇게 북실북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콧시험이 증가한다 그러면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2%, 3%, 남성은 아. 5%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바르다 보면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2%, 3%든 5%든 간에 적정 용량은 1cc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르시다 보면 1cc라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1cc라고 하면은 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그게 1cc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 원하는 미녹시딜을 바르고 싶은 부위에 다 바른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미녹시딜은 머리 털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발라줘야 돼요. 머리 털에 발라지는 미녹시딜은 의미가 없어요. 두피에 발라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미녹시딜 스프레이 형태 혹은 무스 폼 형태 네. 어떤 형태의 미녹시딜을 바르든 다 머리털에 묻게 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 머리털에 묻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실제 적정 용량 1cc라고 돼 있지만 바를 때는 1cc보다 조금 많이? 늘려서 네. 저는 보통 한 2cc 정도 바르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네. 그렇게 바른다 해서 무슨 큰 문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 바르는 방법은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위를 잘 바르는 거기 때문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잘안 제일 보이는 문제가 부위. 되는 게 이 머리의 두정부 쪽, 네. 위쪽 안쪽의 머리털이 전체적으로 이 가르마 라인을 따라서 휑해지는 거죠. 저 거울 보는 그렇죠. 거 하기보다는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죠. 좋긴 한데 네. 이제 혼자 하실 때는 거울을 보시거나 하면서 그 가르마를 갈라서 그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거를 좀 더 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물파스 같은 빈 물파스 공병이 들어있는 미녹시딜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미녹시딜을 덜어서 편리하겠네요. 찍으면 훨씬 편하죠. 그런 공병이 없으면 없는 네. 다른 회사 미녹시딜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면은 그 파스 형태 공병 팔거든요. 20cc짜리 뭐 30cc짜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좋은 팁인데요. 네, 거기다 덜어서 이렇게 좀 쓰셔도 아하.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공병에 덜어서 쓰는 거 거기에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몰파스 그 겉면에 스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자꾸 쓰다 보면 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시면 또 이제 새 거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공병 놔두고 막 네. 1년씩 쓰시고 그러지 마시고 좀 위생을 위해서. 네네, 어느 정도 네. 쓰시면 좀 바꿔 쓰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어쨌든 적정 용량은 1cc인데 실제 머리털에 많이 묻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권장 용량보다는 2cc. 조금 넉넉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르는 방법은 가능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에 네. 충분히 좀 젖을 정도 그 부위를 타겟해서 잘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오전 오후 하루 2번 바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미녹시딜이. 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2%나 3%를 하루 2번 바르라고 돼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은 2%나 3%를 하루 2번 바르는 거랑 5%를 하루 1번 바르는 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오, 네. 근데 미녹시딜이 바르면 끈적거리거든요. 네, 좀 불편감을 주죠. 그렇죠. 헤어스타일링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이거를 바르고 그대로 출근하고 일상생활 하시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미녹시딜을 바르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외용제들은 흡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게 미녹시딜을 바르고 최소 3시간,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일찍 일어나서 미녹시딜 바르고 바르고. 있다가 출근하기 전에 머리를 바르고 출근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의 경우에도 5% 미녹시딜을 하루 한 번 바르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오, 2, 그렇군요. 3% 하루 2번보다. 아까 벤데타님께서 제가 남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시랑 5% 네, 코스트코 네, 거 네. 쓰신다는 네. 분 그걸 오히려 하루 좋은 방법을 쓰고 네, 계신 하루 거네요. 한 번 바르는 걸 더 추천드리고 다만 미녹시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민감한 여성들이 계세요. 네. 5%를 그렇게 하루 한 번씩만 발랐는데도 다른데 잔털이 막 나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원하는 부위뿐 아니라 이마에 막 잔털이 많이 나요.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분이 미녹시딜에 민감한 분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나 3%로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줄여서 쓰다 보면 불필요하게 나 있는 잔털들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 네. 2% 3%를 쓰는데도 아주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털이 줄어들질 않고 막 잔털이 이마 같은 데까지 잔털이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쓰세요. 예. 용량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조언해드리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본인에 맞게 조절해 쓰시면 되고요. 네. 아까 그 이제 요 질문이 이제 벤데타님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미녹시딜을 써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의 기간은 3개월 정도를 매일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처방을 해보고 환자분들을 뵈면은 3개월 정도는 좀 부족해요. 적어도 6개월은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보고요. 네. 6개월을 꾸준히 바르면 거의 대부분 뭐 이 효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분이 있고 덜 나타나는 분이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효과가 다 봅니다. 다만 이 6개월간을 꾸준히 바르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또 중간에 효과 없으면 이거 아닌가? 네. 다른 약 네. 해볼까? 이렇게 마음도 네, 네. 변하게 되고요. 한두 달 쓰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귀찮고 까먹어서 매일 그렇죠. 적정한 용량을 제대로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놓치는 경우도 효과가 나타날 수 없겠고요. 이제 피곤하면 잊어버리고 네. 오늘 바르는 거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는 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금세 어떻게 보면 바른 날보다 못 잊어버린 바른 날이 날이 더 더 많아요. 많아지고 그러면 사실 효과를 보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벤데타님이 미녹시딜 바르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만약에 이제 벤데타님이 그 정확하게 기간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발랐다는 것을 전제하에 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미녹시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녹시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부영제도 다르지만 미녹시딜의 원산지도 좀 다 달라요. 중국산이 있고요, 영국산이 있고요. 네. 안에 어떤 미녹시딜을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 미녹시딜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렴하죠.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게 제 인생의 지론이에요. 네. 좋은 건 다 아무래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 값을 하겠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코스트코 직구하시는 것보다
코스트코는 우리나라 코스트코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직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 코스트코에는 미녹시딜이 없어요. 네. 직구하셔야 되는데 직구가 저렴하긴 합니다. 뭐 1년 사용하는데 직구로 하면은 불과 한 1년 사용하는 약값이 한 5만 원 정도? 1년에요? 네, 뭐 하여튼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약국에서 이제 구입하시는 미녹시딜은 만약에 1년을 쓰신다 그러면 네. 아마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1년간 5만 원 차이면 이게 내 머리털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사실 네. 생각하거든요. 효과 없는 걸 1년 쓰느니 효과가 네. 있는 걸 한번 써보고 네네.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적절한 좀 좋은 미녹시딜 제품을 좀 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네. 또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미녹시딜에 효과가 없다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약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벤데타님 갖고 있는 탈모가 미녹시딜만으로 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탈모가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약을 같이 쓰면서 보조적으로 미녹시딜을 썼으면 아마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정확히 벤데타님 갖고 계신 그런 그 탈모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한 네. 다른 뭐 같이 이제 미녹시딜과 더해서 모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녹시딜의 제형도 코스트코 거 말고 좀 다른 제형을 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좀 제가 권장할 만한 뭐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약도 정확한 좀 진단 처방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네. 저 데이박님이 저한테 선생님은 로게인폼 사용하시지 않나요? 네. 로게인폼은 이름만 다르고 성분이 같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는 로게인폼 안 쓰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탈모약 쓰신다고 오래전부터 하셨잖아요. 먹고 네. 미녹시딜 바르거든요. 저는 미녹시딜 주로 겔 타입 바르고 있어요. 네. 미녹시딜 겔 타입 바르고 있고 네. 그 현대약품에서 뭐 제품을 말씀드리면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마이녹실 겔 타입을 바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바르는 이유가 겔 타입이 좀 바르기가 편해서 겔 타입을 바르고 있습니다. 네. 혼자 하세요? 네, 혼자 바릅니다. 저 뭐 워낙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안 보고도 다 와. 하죠. 근데 로게인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불편했어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오히려 저는 로게인 폼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바를 경우에 약간 끈끈한 느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드는 것 같고 네.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 로게인 폼이 이 무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 폼이 돼 네. 있는 그 통이 고장이 잘 나요. 그 약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폼이면 사실 그 용기가 고장나면 못 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사실 네. 액체형이면 덜어서 다른 데다 그렇죠, 써도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폼은 용기가 고장나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로게인 폼이 좀 귀찮아서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게인 폼은 그 기본 미녹시딜하고 네.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제형이 용액이 주로 이제 대부분의 미녹시딜은 용액 형태로 되어 있는데 로게인 폼은 그야말로 폼, 네. 무스같이 거품이 나오는 거죠. 거품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빠져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영제들도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로게인 폼하고 일반적인 미녹시딜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혹은 로게인 폼의 회사에서는 더 효과가 우수하다, 흡수율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처방을 해보거나 쓸 경우에는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로게인 폼이 불편하고 뭐 이런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경우고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제가 쓰고 있는 겔을 처방해드리거나 혹은 용액 형태의 미녹시딜을 처방해드리면 네. 저는 이거보다 폼이 훨씬 편한데요. 폼으로 처방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개인차가 있는 개인차니까.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직접 써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제일 네.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까 어떤 분께서 저희가 둘 다 네. 모발이 풍성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정수리보다는요 이제 요즘 옆에 부분 네. 이쪽으로 좀 이렇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정수리 여성 탈모가 진행이 될 때 네. 대부분 여성 탈모 어떤 형태를 나눌 때 딱 이 정수리가 보이니까 네. 정수리의 형태를 가지고 여성 탈모의 타입이나 심한 정도를 나누지만 사실 여성 탈모가 진행될 때 이 정수리 쪽 플러스 옆쪽이 같이 진행됩니다. 지금 네, 이제 증상이 다만- 나타나는 건가요? 다만 옆쪽은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 머리가 기니까요. 네. 저처럼 짧은 머리가 아니니까 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형태학적인 구분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죠. 네. 어쨌든 진행은 옆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또 이제 갱년기 탈모 걱정하신 분도 아까 계셨는데 갱년기가 지나면 좀 회복이 가능하신지 하고 다이어트 탈모는 복구가 되는데 갱년기 탈모는 어떨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을 바르고 계시대요. 네, 네, 네. 바르고 계시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 탈모가 갱년기가 지나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갱년기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급격히 탈모 속도의 진행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탈모라는 거는 특히 그 우리가 원형 탈모 같은 어떤 병적인 탈모 혹은 다이어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네.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달라지면 회복이 되는 탈모예요. 일시적 탈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탈모는. 네. 근데 갱년기 탈모는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탈모는 그냥 고 스트레이트예요. 계속 진행되나요? 그렇죠. 직진이에요. 네. 다만 그 갱년기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확 나타나는 그 시기에 진행의 속도가 한번 확 빨라지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진행 속도는 천천히 가긴 하지만 네. 자연적으로 회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진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게 갱년기 탈모에 어쨌든 가늘어지는 모발을 조금 더 굵어지게 하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되실 거거든요. 걱정되시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 미녹시딜 잘 바르시고 하는 게 뭐 완전히 회복은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진행의 속도를 좀 늦추고 이미 가늘어진 모발을 조금 굵어지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좀 약간 자가 진단을 혹시 하시고 네. 그냥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바르시거나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미녹시딜을 바를 때 주의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만 바르도록. 네.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바르다 보면 이게 용액의 형태거나 폼 같은 경우에도 그 로게인 풀려서, 폼도 그렇죠. 이게 이 나올 때는 폼이지만 어떤 체온과 닿으면 용액으로 변해요, 결국은. 그래서 흐르게 되거든요. 겔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겔 타입이 좀 덜 흐르기 때문에 겔 타입을 쓰긴 하지만 겔 타입도 특정 부위에 충분히 많이 바르면 조금 이제 체온과 닿으면서 약간 녹아서 좀 흘러내리거든요. 네. 근데 흘러서 이제 이마나 이런 데 닿으면 반복적으로 뭐 한 번 닿는다고 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그 우리가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를 때는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원하는 부위에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바르고 나서도 이제 저녁에 주로 이제 바르시기 때문에 바르고 축축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베개에 누워서 막 비비거나 그러면 얼굴에 다른 부위나 이런 데도 좀 많이 그럴 묻을 수 수 있겠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바르시고 나서 이게 충분히 마르도록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좀 마른 후에 이제 누워서 주무시거나 그런 거를 추천을 이제 드리고요. 그거를 주의사항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미녹시딜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눈가나 이런 데 바른 이제 속눈썹에는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얘 위에 눈썹 눈썹에 같은데. 네. 수치 적은 분들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잘 바르시면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 눈 주변에 바를 경우에는 이 혈관 확장의 효과가 눈 쪽으로 가는 혈관 쪽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시고 눈이 조금 뻑뻑하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눈썹에다가 미녹시딜을 혹시 바르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네. 눈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시고 양을 네. 조금 작게 조금 이게 천천히 가도록 양을 좀 작게 발라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안약 형태로 나와 있는 그 속눈썹 증모제, 네. 눈썹 증모제 같은 거를 미녹시딜 대신 바르시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눈썹이나 이런 데 바를 때는 그런 약들을 좀 써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은 좀 예민하고 좀 혹시라도 또 눈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의 이제 부작용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게 미녹시딜을 바르고 나서 뭔가 가렵고 조금 불편감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만약에 가렵고 좀 불편감이 들고 할 경우에 이게 어떤 약에 대한 자극감이라든가 약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게 뭔가 끈끈한 걸 발라서 그 느낌 때문에 자꾸 머리에 손이 가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불편감이 생기면은 잠깐 2, 3일, 3, 4일 그냥 좀 중단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아지는지를 좀 보시고 또 다시 발라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 적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단순 필요하군요. 불편감은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다만 적응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나타나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접촉 피부염을 가라앉히는 약을 좀 써야 되고요. 병원에 오셔야겠죠. 그리고 그 접촉 피부염의 증상은 가려움증이나 진물이나 혹은 그 두피가 좀 뻘개진다거나 뾰루지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미녹시딜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없는 다른 형태의 미녹시딜로 체인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아니라
미녹시딜 그 제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부영제에 의한 알레르기 저촉 피부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은 미녹시딜 성분 자체에 대한 또 피부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미녹시딜 성분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미녹시딜의 사용을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프시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미녹시딜 바르고 생기는 그 이 부작용이 어떤 형태의 부작용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감이 있으시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피부과 의사의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맞아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쉐딩이고요. 네. 두 번째가 임신과 수유 중에 미녹시딜을 써도 되는지. 또 세 번째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미녹시딜을 바르면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 이 네.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뜬 대해서 소문들도 네, 많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쉐딩이라는 현상은 이제 그 미녹시딜뿐 아니라 남성 탈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탈모 약을 쓰거나 그럴 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쉐딩이 뭐냐면 네. 약한 머리털이 힘없이 좀 빠지는 게 평소보다 늘어나는 현상을 오히려 얘기해요. 약을 바르고 더 많이 빠진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좋아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 미녹시딜의 기전을 생각하면 되는데 네. 미녹시딜의 생장기 털을 늘어나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모발이 이미 휴지기에 가 있는 이 털들이 다시 생장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빠져야 생장기 털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아직 박혀있고 덜 빠진 털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빠지는 걸 좀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털이 빠짐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그 현상이 쉐딩이고 이 쉐딩이라는 현상이 바르는 분들 누구나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오, 네. 역시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쉐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때 네. 빠지는 머리털은 진짜 굵고 튼튼한 머리털이 아니라 네. 어차피 빠져야 될 약한 머리털들이고 오. 또 이게 빠지면서 이제 잔털이 나고 굵은 털이 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대개 쉐딩 현상이 물론 간혹 이게 좀 심하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보통은 쉐딩의 현상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다 멎게 되는데 네. 이게 조금 길게 3, 4개월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녹시딜 외에 다른 보조제를 좀 같이 쓰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좀 줄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쉐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내가 좋아지려고 나타나는 현상인가 보다. 네. 물론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심이 되네요. 네. 그리고 약을 이렇게 바르시기도 전에 미리 이런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그쵸. 못하고 이거는 저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보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또 처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무슨 영구적으로 가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해보시기 전에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고 임신과 수유 중에도 미녹시딜을 발라도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임신과 수유 중에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태아한테 아주 직접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실제 어떤 유산이나 기형과 연관돼 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 자체가 우리가 임산부한테 쓸 경우에는 네. 약의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서 이익이 큰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약이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과 수유 중에는 가능한 한 미녹시딜의 사용을 조금 중단하시는 거를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들이 아마 그렇게 권할 거예요. 네. 네. 또 그리고 임산부는 주의사항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네. 그 기간은 이세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 건강을 위해 조금 여러 가지 조심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피부 노화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쥐가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네. 미녹시딜을 반복적으로 바르거나 그런 어떤 동물의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이 좀 저하된다. 콜라겐의 어떤 결합이 좀 저하된다. 이런 논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봤는데 그 논문의 그 실험 내용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 실험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실험의 디자인을 해야 돼요. 네. 이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검증이라든가 실험의 방법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아주 세밀한 디자인이 되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실험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어떤 기본 동물 실험을 했던 것 같고 네. 거기서 이런 뭐 피부 노화와 관계된 뭐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드는 거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피부 노화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근데 미녹시딜을 바를 경우에 콜라겐이
동물 실험에서 쥐의 피부에서 좀 줄어든다. 이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인 거죠? 네, 미녹시딜을 바르면 그럼 이 바른 부위에 피부 노화가 진행이 돼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은 분명히 다르고요. 인간에서 이런 것들이 뭐 밝혀지거나 증명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실제 많은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 미녹시딜을 바르고 뭐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탈모도 네. 치료하지만 노화 치료 많이 하거든요. 네. 전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실제 경험하신 분께서 이렇게 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네네네. 신뢰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도 피부과 의사고 피부과 의사를 하기 위해선 저도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저의 뭐 속된 말로 그쵸?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네.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이런 부분 걱정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는 물론 그 논문도 정확하게 데이터 정성이 잘 된 논문은 아닌데 네. 미녹시딜을 바를 경우에 엘라스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 엘라스틴은 피부의 또 탄력도를 증가시키고 나이 네. 들면서 줄어드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놓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실험 완전히 결과가 다를 수 조금 있죠. 달라질 수 그래서 있으니까요. 피부 노화는 전혀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미녹시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 인터넷으로 뜬 소문 같은 거 보셨던 것들 아니면 혼자 속으로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셨고 또 뭐 약의 그 효과라든지 또 부작용부터 또 우리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금방 갔는데 네.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받아볼게요. 네. 뭐 일단 스트레스성 탈모는 스트레스 원인 제거가 맞죠 하셨는데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당연히 뭐 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계통의 탈모랑은 또 완전히 다른 계통의 탈모예요. 원형 탈모는 면역 계통의 어떤 질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물론 연관이 있지만 단순히 스트레스의 제거가 뭐 원형 탈모를 치료한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원형 탈모는 그런 면역 계통을 조절하는 그런 약들을 좀 써요. 물론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원형 탈모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자연적인 개선을 기다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전두 탈모, 전신 탈모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원형 탈모가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그 면역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당연히 그 치료에 좋겠죠.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그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같은 일종의 대머리 증상 네. 이거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뭐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써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일단 대입박님께서 레시범 약을 먹고 계신가 레시범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죠? 어떤 레시범? 건지 네. 요거는 질문 패스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모낭 주사는 또 효과가 있을지. 네, 모낭 주사도 적절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떤 약을 모낭 주사라고 해서 무슨 모낭 주사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주사제를 믹스를 해서 그 환자의 그 탈모의 스타일에 맞게 믹스를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사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어떤 형태의 탈모에 썼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여성 탈모에 적절한 그 모낭 주사 적절한 약을 섞은 모낭 주사 치료랑 이 미녹시딜을 같이 쓰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모낭 주사라고 우리가 하는 거를 원형 탈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형 탈모는 면역 계통 네. 질환이라고 했는데 원형 탈모에 모낭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의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들끼리 속된 말로 눈탱이 맞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효과가 전혀 없는 치료를 했다는 거죠. 모낭 주사는 어떻게 보면 모발을 잘 자라도록 좀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다 나은 후에 그 탈모반 부위에 털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모낭 주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원형 탈모가 진행되는데 거기다가 모낭 주사 그러면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원형 탈모 부위에 모낭 주사 혹은 원형 탈모가 있는데 심지어 무슨 탈모 관리 센터에서 관리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모낭 주사는요. 어떤 모발을 자라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 모발이 지금 빠지고 있는 원형 탈모 같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원형 탈모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병원에서 모낭 주사 같은 거를 이 모낭 주사는 또 비급여예요. 네. 원형 탈모는 병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급여 질환이거든요. 병원에서 저도 이제 주사를 놔요. 근데 그 주사는 면역계통의 그 면역 세포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트리암신으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를 그 자리에 직접 놓는 거예요. 전신에 놓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주사 맞고 뭐 다 해도요. 불과 병원에 수납하는 비용은 뭐 한 2만 원 정도? 뭐 네. 2만 원 내외 보험 정도일 거예요. 처리가 네네. 2만 원 내외 혹은 1만 원 내외 그 정도예요. 근데 원형 탈모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모낭 주사를 병원에서 권하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치료를 권한다. 그 병원 그냥 나와 버리세요. 그 탈모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환자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 좀 주의하시고 네네. 또 괜히 비싼 돈 들이고 효과 못 보시고 이러면 네네. 너무 속상하시니까요.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절대로 그 원형 탈모 때 모발 관리센터 가서 관리받지 마시고요. 그거 네. 진짜로 그거는 정말 눈탱이 맞는 일이에요.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또 그런 네. 실수를 해서 너무 또 큰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저 레시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 이소트레티노인을 아까 레시범 드시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소트레티노인은 그 용량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용량을 조금 많이 드시면은 탈모를 조금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레시범 그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만약에 드시는데 탈모가 뭐 갑자기 좀 진행이 된다. 네. 그 이소트레티노인을 저용량으로 조금 드시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용량이라고 제가 말하면 하루에 한 알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드시는데 전과 다르게 좀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용량을 좀 줄이거나 그 약을 좀 끊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혹은 우리가 이 미녹시딜의 그 두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결국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의 좀 더 강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을 두피에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두피에 바르면 두피의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조금 약하게 만들면서 이 미녹시딜 성분을 좀 흡수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 트레티노인 성분을 두피에 바를 경우 흡수는 증가되지만 피부염이 더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의사들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티노인 성분을 두피에 바르면서 그 미녹시딜 바르는 것보다 그냥 미녹시딜 단독 제제 바르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무지개님께서 정직하신 의사쌤이라고 네.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갈까요? 네네. 담대함님께서 아까 꼭 답변 좀 부탁하신다고 네네. 하셨는데요. 탈모 샴푸를 쓰고 있는데도 빠지는 것 네.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탈모 샴푸는 보조제잖아요. 처방이나 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그 탈모 샴푸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탈모 샴푸는 그러니까 모발의 어떤 퀄리티, 이 털의 퀄리티를 조금 좋아지게 해주거나 네. 아니면 두피에 자극이 적고 두피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샴푸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으로 처방하는 샴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샴푸도 있고 두피의 피지로 인한 뾰루지 같은 걸 줄이기 위한 시클로피록스나 뭐 니조랄 샴푸 같은 것들 그런 샴푸들이 있어요. 그런 약 샴푸도 있는데 네. 탈모를 좋아지게 하는 샴푸라는 건 지금까지 개발된 샴푸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샴푸,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성분을 첨가했다고 하는 그런 샴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험실적으로 어떤 모낭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은 있지만 네. 실제로 인체가 직접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샴푸가. 네. 그러니까 탈모 샴푸를 쓰는데도 모발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탈모가 심하신데 탈모 치료를 하셔야죠. 탈모 샴푸를 맞아요. 쓰시니까. 그러니까 탈모 샴푸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네. 탈모 샴푸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다른 치료 하시면서 좀 그렇죠. 같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쓰시는 거 뭐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탈모 샴푸를 가지고 탈모를 치료한다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 받으시고 진단 받으시고 탈모 샴푸는 보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우리 나이브님께서는 남자분이신데 이 탈모약 동성 미녹시딜 5%를 바르시고 10개월간 효과가 있으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다 쓰시면 이제 탈모 샴푸가 아니라 이번엔 두피 샴푸로 대체하신다고. 네. 네. 그럼 다시 머리가 다시 빠지겠죠. 빠집니다. 네. 이 탈모라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나이브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그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네. 대머리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머리 증상은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이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고 바르는 거는
지금 그 모발을 가늘어지게 하고 모발을 약하게 하는 그 공격인자를 약화시켜 주는 거지. 그분의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체질 네. 자체를 완전히 대머리 체질이 아닌 다른 체질로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을 끊으면 약에 의해서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다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미녹시딜을 지금 바르시고 10개월 바르시고 효과를 보셨는데 네. 약을 중단하시면 당연히 서서히 다시 그 미녹시딜에 의해서 좋아진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네. 좋은 효과 보셨으면 저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여성 탈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한 3주간 여성 탈모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다른 분들께서 다음부터는 남성 탈모 해주냐고 질문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생각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세원 원장님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